작은 붐이 모여 큰 길이 되고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꿔가네. Be the story, make the society 함께 써내려가 우리의 순간. 안녕하세요. Be the Story Make the Society MS입니다. 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 사회를 구성해 나가자는 의미를 지닌 동아리로서 안양시 청년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발걸음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 채널을 기획했습니다. 현재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필두로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030에서 가장 핫한 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청년 취업률이 제일 핫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청년 취업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청년 고용률이 46.2%고 그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38.2%라고 합니다. 혹시 현재 지금 취업을 하신 건가요? 네, 저도 취업을 한 상태인데요. 저도 그 비정규직인 38.2%에 속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비정규직이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시의 지원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구직자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형에 운 좋게도 합격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6개월짜리고 연장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의 정책으로 정해진 예산으로 지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연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6개월을 하게 되면은 사실 실업급여도 타기 힘들고 퇴직금도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경우에도 이전에 직장에서도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여기저기 정규직으로 지원을 해봤지만 모두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계약직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비정규직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혹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인건비의 절감이 제일 클 것 같고 특히나 저 같은 공공기관에서 종사를 하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도 이 정부 일자리 정책의 단기성 이런 부분이 조금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단기성?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시 입장에서도 일단 당연히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6개월 인턴직이나 기간제를 내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첫 번째로 수령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11개월 기간제를 내면은 공공기관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이 큰 것 같고 특히나 이 예산적인 한계가 시나 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단기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에서 뭐랄까 이런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조 자체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단기적인 인턴 그리고 기간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청년들한테 단기적인 일자리만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힘든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에서 예산 편성이 이제 주기가 1년 단위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자리가 그러면은 만약에 장기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 예산을 1년 단위가 아니라 뭐 최소 2년, 3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네. 근데 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 예산적인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계약직 자리를 많이 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효석 씨는 이 제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신 건가요? 사실 아쉽다면 아쉽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올해 이제 사회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기 자리를 통해서 저의 스펙을 쌓는 거고 이 뭐 6개월이라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토대로 저의 스펙을 쌓고 저의 경험을 쌓고 이런 거를 토대로 다른 직장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뭔가 그런 부분들로 보았을 때 사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안 좋게 보면은 짧다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뭔가 사회로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구나 라고 이 정책을 바라봐 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데요. 그러면 그 일자리를 하면서 스펙이 될 만한 그런 고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거리도 주시고 하나요? 인턴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복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단순 노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효석 씨가 가고 싶은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직업에 걸맞는 그런 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제공이 되나요? 사실 뭐 아까 보미 씨가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자리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네, 물론 회사 바이 회사겠지만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네. 제 사수분이 아무래도 많이 인턴이라서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직장 내에 돌아가는 구조라던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저에게는 큰 경험이 되고 이게 자소서의 한 줄이 되고 나중에 제가 다른 회사에 갔을 때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인턴이라고 해서 뭐 못 배운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큰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효석 씨의 경우에는 되게 인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인턴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일거리만 맡게 되는 그런 인턴 자리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인턴을 통해서 다른 직장으로 갔을 때 이 인턴에서 했던 일이 도움이 되는 일을 주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턴 자리가 있는지 또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이 인턴 자리라고 해서 정말 극한 일을 하는 인턴 자리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뭐 복사나 하는 그런 인턴 자리도 있을 텐데 그 아무리 인턴 자리라고 해도 뭔가 업무의 강도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인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업무의 무게를 확실히 보여줘서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본인 포트폴리오에 적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면 되게 사소의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인턴이라는 자리가 아무래도 뭐 하나 함부로 회사의 것을 건드리기에는 힘든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수분들 우리 인턴 들어오면은 좀 많이 챙겨주시고 일거리도 많이 줘서 우리 자소서 좀 쓸 것도 만들어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보미 씨가 말씀하신 이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서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지금 계약직으로 지원을 해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눈높이는 정규직과 고임금과 고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였다면은 정규직이라는 그런 눈높이를 낮춰서 지금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고3에서 대학교 진학 비율이 70%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청년 비율이 70%라는 건데 근데 70%의 그런 청년들이 모두 양질의 일자리를 갈 수는 없자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지금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70%의 그런 고등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모두 그 일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경쟁에서 탈락한 친구들은 결국에 소기업이나 아니면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구조가 조금 취업과 연관되는 게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나라에서 이런 나름 이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들을 제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보미 씨는 이 많은 정책들 중에 어떻게 좀 이용해본 정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직장도 계약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수업을 들었습니다. 3달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들었어요. 지금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지금 직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되게 양질의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도를 이용하시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이나 좋았던 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내용으로 실무에서 직접 사용되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좋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여성에 국한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지금 취업이 여성, 남성 뭐라 할 거 없이 다 힘든 상황인데 이런 기회가 여성에게만 주어져도 되나? 라는 의문이 들었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일단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과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취업 프로그램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저는 뭔가 취지는 너무 좋고 한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원하는 눈높이는 이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였는데 거기서 제공해주는 일자리는 솔직히 말해서 단기적인 일자리로밖에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시키기 급급한 취업률을 위한 일자리 물론 그 센터에서 되게 여러 가지 서치를 해주시고 많이 노력을 해주신 거는 저도 알지만 뭔가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었어요. 일단 임금은 둘째 치더라도 저한테 제안을 해줬던 그런 일자리는 유튜브 편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작은 회사의 마케팅 업무였는데 그것도 쇼츠를 만드는 그런 유튜브 편집 자리였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튜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플랫폼이고 물론 제가 여기서 편집 기술을 배워가지고 유튜브 편집을 하는 게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 이런 업무는 내가 맡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더 높은 직급으로 내가 이 유튜브 편집을 통해서 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유튜브가 주는 그런 수익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물론 지금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 기여를 해서 뭐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편집 일만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입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효석 씨는 혹시 취업 관련해서 이용해본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올해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는 제도를 많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이 대학교에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컨설턴트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학생들의 취업, 이 진로 취업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서포트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저도 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찾아가서 제가 가고 싶은 직종에 대한 자소서를 컨펌받고 첨삭받고, 그리고 모의 면접도 이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들을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이 졸업과 동시에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청년 구직자로 바로 취업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너무 좋게 이제 이용을 하고 이제 이득을 보게 된, 너무 큰 도움을 받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도에서는 혹시 뭐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건 제가 이제 설문조사,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설문조사에도 적었었는데, 사실 학생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어떤 친구들은 오,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런 친구도 되게 많았고, 정말 아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저희 컨설턴트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게, 애들이 좀 더 와야 된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용을 안 하냐, 저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의 접근성을 조금 많이, 물론 저희 학교만 그럴 수 있었겠지만 조금 더 뭐 예를 들면은 그 대학에 있는 지역 청년들까지도 이용을 하게 해서 좀 더 뭔가 이런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 이 접근성을 늘리면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이런 부분들이 뭐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효석 씨는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길 가다가 포스터 보고 대학 내 포스터 보고 이제 찾아가긴 했는데, 그러면 네. 홍보가 되게 부족한 상황이었네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애들이 관심이 없나? 오히려 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홍보물을 보고 찾아간 거니까 네. 홍보가 부족한 건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접근성을 늘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청년들이 취업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청년 취업 힘들고, 내가 들어갈 자리 없고, 뭐 내 위치에 맞는 곳 없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현실이거든요. 진짜 맞아요. 하지만 이런 정부에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이용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덕업일치,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을 조금 이용을 하고, 그래도 많이 좀 그래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하자. 저희가 오늘 직접 이용해본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많은 제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안양 청년광장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들을 찾아서 직접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Be the Story Make the Society BS NMS 였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 우리의 순간